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삼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평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농수산진흥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그 감사와 그 결과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내용을 이 기자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옆자리 이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이 문제는 편집장께서 직접 경기도 취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경기도가 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까지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차근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짜고 친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네, 네. 그런 의심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감사실에서 그 심사위원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심사 결과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뭐 중간 집계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점수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그 문항별로 아주 세세하게 아주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 배점이 5점, 10점, 15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줘야 되는데 어떤 심사위원들이 뭐 3점, 7점 이런 식으로 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수정을 시켰던 겁니다. 그 문항에 맞게. 네네. 그게 아마도 말이 와전돼서 점수 조작으로 바뀐 게 아닌가. 네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개별로 심사를 하면 위원장이 걷어서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중간 집계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평이 1등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질문 하나만 더 중간에 드릴게요. 1차 심사가 있었고 2차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차 서류 심사였고 예. 2차가 PT 심사였는데 예. 저희가 그 서류 심사에서 1등을 했는데 예. PT에서 억울하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집계 자체가 없답니다. 나중에 모아서 종합평가를 하게 돼 있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농지원 하나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그 공공기관을 하면서 예. 문항이 좀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심사위원 한 분 한 분들의 그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문항별로 점수 단위가 5점, 10점, 15점 이렇게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무슨 3점, 7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심사위원들한테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하지만 왜냐하면 심사위원장이 직접 이제 개별 위원들한테 그런 걸 얘기했고 나중에 심사위원장이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종합 평가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순위 조작이나 그 점수 조작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오류 수정 과정에 이게 말이 와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그리고 또 심사위원 중에 뭐 몇 분은 또 가평을 되게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게 아닌지. 하지만 7분의 개별 심사를 가지고 모아서 종합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치기는 어려운 구조다. 예. 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전 원장인 강유원 전 원장이 어떤 공개석상에서 가평군이 1위를 했는데 자기가 광주시가 1위가 되도록 했다고 이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감사 청구한 청구인이 여러 직원들의 녹취를 떠서 그 녹취를 가지고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했고요. 네. 근데 경기도 감사실에 알아보니까 이 녹취 전에 이미 그 내부 제보가 좀 있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 27일부터 감사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절한 발언을 가지고 녹취를 떴고요. 근데 감사실과 그 경기도 관계자도 하는 말이 이게 그 내부 감정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 청구자는 그 강 의원의 원래 선배였습니다. 이제 그 자기보다 높은 원장 자리로 오고 이름으로 인해서 좀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제 그 직원들을 만나서 녹취를 하고 이 녹취를 가지고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감사 청구인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 감사실에서 예. 강현 원장을 직접 감사를 한 건가요? 예, 강의원 원장도 했고요. 그 심사위원 7분을 다 심사위 7분 전체다. 7분 전체를 전체를 모여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개별로 그렇죠. 만나서 네네. 한 분 한 분 다 조사를 했고 입을 맞추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1차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2차도 거쳐서
1차와 2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까지 다 파악했다고 합니다. 네. 7월 27일부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 감사가 진행된 거네요. 예. 네. 그 심사위원들이 총 7분이 참여를 했고요. 네네. 거기에는 이제 민간 심사위원도 있고요. 네. 그 녹취록 보도는 이 경기도 감사와 시점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참 지나서 이런 발언들이 언급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녹취록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실에서는 이 녹취가 이제 본인이 좀 과장되거나 또는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그 감사의 결과에 보고에 들어가 있는 들어간 건가요? 거죠. 아, 네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오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가평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 예. 부정한다 이런 지금 기류가 심하게 예,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최춘식 의원이 국회에서 행안위를 맡고 있는데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 이 감사 결과를 모두 전달했고 이제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이 감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거 이후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별한 뭐 어떤 보도라든지 네. 하지 않는 이유가 그 행정안전부와 그 지금 국정감사의 결과를 다 놓고 종합 평가를 하겠다 자기들도 그래서 지금 어떤 보도 자료를 준비했다가도 지금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안위 때문에. 예, 예. 네네네. 그리고 저한테도 원래는 그 개인 사생활 그 개인 정보가 포함된 네. 것들을 빼고 워낙 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네네네. 좀 이렇게 정리된 그런 문건을 그 주기로 약속을 했다가 지금 행안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네네. 경기도 감사 결과가 예. 지금 행안위 최춘식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지금 크로스 체크가 될 것이다. 예, 예. 네. 뭐 저도 가평군민으로서 공공기관 이전하기를 바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 뭐 단체 상당히, 네네. 같이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뭐 분노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행정안전부의 조사와 그다음에 그 국회의 국정감사의 그 결과를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 단체가 예, 예. 모여서 지금 좀 시도하고 프랜카드도 걸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행정안전부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그 감사 청구자한테 결과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감사 청구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종결되고 아마 이제 그거에 따른 보도 자료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침착한 게 사실관계를 좀 짚어가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청구 과정에서 무슨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도 없었다. 평가에 대해서 이게 원래 심사 결과 비공개 대상이고 이제 그 딱 이전할 대상지만 발표하기 때문에 이 순위가 어떻게 자기들도 이렇게 다 나오고 했는지는 잘 자세히 모른다고 합니다. 예. 당연히 뭐 이게 그 심사하는 내용들이 뭐 밖으로 나올 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사실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나온 이유가 경기도 내에 저희가 특히 또 북부 지역이 그렇죠. 동북부 네. 지역 그 우리 가평, 포천, 연천 이 라인이 항상 소외된 지역이었죠. 네. 많은 희생이 따랐고 그거에 대한 이제 특별한 보상 때문에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뭐 되지는 않은 거죠. 공공기관이 가지하는 이제 가평, 포천, 연천을 포함해서 이제 중첩 규제라든지 여러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특별 교부금 그래서 4,380억이 그렇습니다. 네. 이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난 10월에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가평군수, 포천시장, 연천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그 MOU를 맺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마 그 예산 150억이 지금 가평군에 내려와 있는 걸로 그게 지금 올해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네, 150억. 네. 공공기관 이전이 과연 지역의 균형 발전에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런 걸 바랬죠. 건물이 올라가고 직원들이 오게 되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우리 소상공인들을 이용하고 이제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했는데 그게 1년에 150억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지도 뭐 확실하게 저희는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매년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교부금이 꾸준히 내려온다면 그런 것들이 일부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뭐 복지를 위해서 쓰인다든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당초 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예. 탈락 지역들이 나올 텐데 그 지역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반발이 예상되는 건 뻔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탈락된 세 지역에 대해서 MOU를 맺었고 이제 특별교부금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왜냐하면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그 직원 수가 상당히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네. 내려왔을 때는 크게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꼭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직원들이 다 이전을 해서 주소지를 옮겨서 여기서 또 한다는 거주의 의미가 네.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또 거주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조건을 다 따졌을 때는 이렇게 꾸준히 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우리가 그 유효적절하게 엉뚱한 곳에 쓰지 말고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지원 또는 뭐 복지정책 이런 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진행한다면 오히려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거 이상으로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궁금한 점들은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마지막 그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다툼에 의해서 이제 이런 감사 청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혹스러운 입장이었고 이제 오랜 기간 그래서 아마 경기도 내부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감사를 진행했고 자신 있게 그 행정안전부나 국회에 국감 자료로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종결이 되면 그 보도 자료나 공식적인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국민들의 이런 의구심들 좀 해소가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진흥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그 경기도 감사실의 감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와 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평 군민으로서 저도 참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국감까지의 결과를 보고 조금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가평팩트 남명산 편집장이었습니다.